이번에는 에피쿠로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에피쿠로스가 어느 시대 사람인지 알고 계신가요? 바로 스토아 학파와 같은 시대인 헬레니즘 시대 사람입니다. 에피쿠로스는 스토아 학파와 달리 어떤 것을 주장했는지 알아볼까요? 우선 학습 목표를 보겠습니다. 오늘은 에피쿠로스의 쾌락주의와 죽음에 관한 견해를 이해하면 됩니다. 여러분은 어떨 때 쾌락을 느끼시나요? 충분히 잤을 때,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명예를 얻을 때, 예쁜 옷을 살 때 등등 어떨 때 쾌락을 느끼시나요? 에피쿠로스는 쾌락은 고통이 없는 상태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자, 이 둘 중 에피쿠로스는 어떤 것을 중시했을까요? 바로 감각 경험입니다. 논리학, 기하학, 수학은 삶에 소용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감각 경험에 의한 지각이 지식의 기초이자 기준이 되었고, 만약 어떤 대상에 대한 우리의 감각이 참이라고 판단하지 않는다면 이에 대한 진술 또한 거짓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에피쿠로스는 감각을 통해 명확하게 증명되는 것만을 참이라고 믿었기 때문이죠. 에피쿠로스가 감각 경험을 중시하고 이성은 무시했을까요? 아닙니다. 이성을 통해 즉각적이고 순간적인 쾌락이란 오래 지속될 수 없고 최종적으로 고통만을 초래하게 되리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게 해줍니다. 그렇다면 지속 가능한 쾌락이 무엇일까요? 모든 고통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고통이 없는 상태보다 더 큰 쾌락의 상태는 없습니다. 단순히 말하면 고통이 없는 게 쾌락입니다. 따라서 쾌락은 선, 고통은 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육체의 고통으로부터의 해방, 영혼의 동요로부터의 해방이 쾌락이니 이처럼 에피쿠로스는 쾌락을 단순히 감각적이며 육체적인 쾌락만이 아니라 삶 속에서 지속될 수 있는 쾌락, 욕망의 적극적인 충족으로서의 쾌락이 아니라 육체적 건강이나 정신의 평온함 같은 고통의 부재로서 소극적이며 정신적인 쾌락을 주장했습니다. 그렇다면 육체적 쾌락과 정신적 쾌락은 무엇일까요? 육체적 쾌락은 고통이 없는 상태를 통해 성취될 수 있는 것이고, 정신적 쾌락은 죽음에 대한 공포와 삶에 대한 욕망을 정확히 이해함으로써 성취될 수 있는 것입니다. 육체적 쾌락은 진정한 쾌락이 아닙니다. 육체적 쾌락을 추구하다 보면 인간에게는 세 가지 욕망이 있습니다. 첫째로 자연적이면서 필수적인 것, 둘째로 자연적이기는 하지만 필수적이지 않은 것, 마지막으로 자연적이지도 않고 필수적이지도 않은 것이 있습니다. 자연적이면서 필수적인 욕구는 무엇이 있을까요? 흔히 의식주라고 불리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배고픔을 달래줄 정도로 먹어야지 과식을 해서는 안 됩니다. 자연적이기는 하지만 필수적이지 않은 욕구는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예쁜 옷 사기 혹은 맛있는 음식 먹기가 있습니다. 에피쿠로스는 적절한 물과 빵, 그리고 채식 중심의 삶을 실천했습니다. 자신의 욕망을 늘리는 것은 곧 고통의 원인을 늘리는 일이기 때문이죠.
부, 명예, 권력 등은 자연적이지도 않고 필수적이지도 않은 욕망입니다. 이 세 가지 욕망 중 자연적이고 필수적인 욕망을 채우고 몸과 마음에 고통이 없고 최고의 쾌락적인 그런 이상적인 상태를 아타락시아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할 겸 에피쿠로스가 생각하는 바람직한 삶을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검소하고 절제하는 삶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둘째, 사치를 멀리하고 검소한 식사를 하면서 건강을 유지하는 삶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셋째, 명예와 명성에 대한 욕구에서 벗어나 걱정거리를 제거하는 삶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는 첫 번째의 것과 거의 일치합니다. 마지막으로 퀴즈로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해 볼까요? 첫 번째 퀴즈. 몸과 마음에 고통이 없는 가장 이상적인 상태를 무엇이라고 할까요? 정답은 아타락시아입니다. 두 번째 퀴즈. 에피쿠로스가 주장한 바람직한 삶 4가지 중 하나만 말해볼까요? 검소하고 절제하는 삶, 작은 공동체에서 가장 가까운 친구들과 우정을 나누면서 사는 삶 등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